그냥 가볍게 앞에 보시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자, 일단 보시면 이런 상황이죠. 요 연립방정식의 해하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는 얘기죠. 됐음? 다시. 앞에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뒤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다. 만족시킨다. 아, 앞에 있는 연립방정식 해를 뒤에다 넣어도 답이 나오더라. 라는 표현이겠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한번 돌아가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처음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x를 알파, y를 베타라고 하면 됐죠? 다시. 처음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고 b는 베타입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a 알파 빼기 베타는 1일 거고 알파 빼기 베타는 2가 나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해라고 했잖아. 해. 됐죠? xy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도 x는 알파, y는 베타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x, y에 알파와 베타를 대입해서 썼을 때 등호를 만족시킬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알파와 베타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알파 빼기 베타가 2라고 했고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0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연립방정식을 만듭니다. 알파 빼기 베타가 2이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몇인? 10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됐음?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별거 없죠? 1차하고 2차 연립입니다. 그럼 여기는 1차식에서 베타를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그럼 요 자리, 베타 자리에다 얘를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할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2의 제곱은 10이 될 거고요. 자, 전개해서 씁니다. 알파 제곱이 2개, 4 알파 빼주고요. 플러스 4인데 넘어갔죠?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쓸 수 있겠네. 양변에 2 나눠주시고 인수분해 끝까지 해주시면 알파는 3 또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자, 알파가 3이라면 그때 베타는 몇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답은 여기 있죠? 알파가 3이야, 베타는 몇이었다? 1이었다. 마찬가지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베타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3이었다. 됐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래서 알파는 3이고 베타가 1이거나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3인 상황이겠습니다. 됐을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A하고 B값이 필요한 거야. 그럼 다시 자, 여기는 해가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에 올 수 있는 순서쌍은 두 쌍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나눠서 얘기해야 되겠죠? 정리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알파가 3이고 베타가 1이라면 됐죠? 어차피 이게 뭔데? 해잖아, 해. 그럼 여기 x, y에다가 알파, y에다가 베타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왜? 해니까. 마찬가지 여기 있는 식에도 x 자리에 알파 3 넣고 y 자리에 베타 1 넣으면 등호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해서 바로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씁니다. 3a 빼기 1은 1이고 3 플러스 1은 b가 되겠죠. 정리하면요. a는 몇인 거예요? 3분의 2. b는 몇이에요? 4가 되는 거죠. 자, a가 3분의 2고 b가 4예요. 라고 해서 a, b 순서쌍 하나를 말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아니야. 알파가 3이고 베타가 1이 아니라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3이면 어떻게 할래? 역시 마찬가지. 해니까요. xy에 대입한 값 등호 성립할 겁니다. 자, 대입해 봅니다. x가 알파인데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이고요. 3은 1이죠. 그 다음 다시 알파에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게 b라는 거. 그럼 또다시 정리해 봅니다. a가 몇이었다? 2였다. b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4였다. 됐죠? 자, 그럼 결론. 나한테는 a, b가 두 쌍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 얘기를 해줬습니다. a보다 b가 더 큰 수여야 된대요. 됐죠? 자, 얘 볼게요. a는 2고 b는 마이너스 4인데 b가 더 큰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럼 누구? 첫 번째 거네. 얘가 답이네요. 그래서 a, b 이 둘을 더한 값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몇입니까? 3분의 2하고 4를 더한 값이죠? 몇 나와요? 3분의 14. 끝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굴까요? 이거 안 되신 분. 나머지 다 풀었어요? 괜찮아요? 고쳤어요? 풀었어요? 납득이 돼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 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학이 계산하는 과목이 아니야. 논리와 이해라고 보셔야 돼. 방정식의 해를 만족시킨대. 무슨 뜻? 여기 있는 해를 여기다 넣어도 등호 성립한대. 그럼 얘 해가 누군데? 몰라. 알파 베타라고 놓을게. 그럼 당연히 x, y, 알파 베타 넣으면 등호 성립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 등호 성립하겠지. 그럼 여기서 알파랑 베타 누군지 내가 알 수 있을까? 두 개 연립하면 알 수 있잖아. 됐음? 그럼 도대체 얘랑 얘 둘 중에 누군데요? 라고 하면 둘 다 넣어봐야지.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조건 만족하는 애들로 뽑아내시면 답입니다. 안 어렵죠? 정리 잘 해주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 자, 31번이었습니다. 자, 32번 문제 물어보신 분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지금 거랑 똑같이 한번 계산하고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한장 35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 xy에서 xy 더한 거의 최대값 구하시오 나와 있죠. 자, 일단 문제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 xy 2차입니다. 두 번째도 xy 2차입니다. 하지만 쫄 필요 없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여기 있는 식. 이거 무조건 뭐 돼요? 인수분해에서 는 0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부터 정리합니다. x-y, x-2y는 0.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어. x 빼기 y가 0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x 빼기 2y가 0인 상황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됐죠? 그럼 첫 번째 x 빼기 y가 0이었다면 y랑 x랑 같다는 거지. 얘를 뭐 해줘요? 대입해서 문자 소거하면 되겠네. 자, y 대신 x를 다 대입해 버립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 다시 2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1은 0입니다. 됐지요? 인수분해 됩니다. 2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러면 x에 올 수 있는 값 누굽니까?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x에 올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나오는 y 값은 누굽니까?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x랑 y가 같다고 했으니까요. 됐죠? 됐죠? 자, 두 번째 상황으로 갑니다. 이번엔 x 빼기 2y가 0이라면 다시 말해서 x 대신에 전부 다 2y로 바꿨어야지. 그럼 뭐 해줘? x 대신 2y로 바꿔서 다 대입해버립니다. 문자 속어. 됐죠? 연립하는 거죠. 대입해서. 그럼 x 대신 2y 넣어버리면 자 4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은 0이 되죠. 됐지? 5y제곱 6y 플러스 1은 0이고요. 인수분해 되죠? 5y 플러스 1, y 플러스 1은 0. 그럼 이때 나오는 y 값은요? 마이너스 5분의 1
또는 y는 마이너스 1이 오겠죠? 그럼 그때 x는 몇입니까? 라고 하면 다시 이 y가 x랑 같은 거네요. x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될 거고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xy 더한 값들을 전부 다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y 값은요. 자, 첫 번째 상황. 요거라면 마이너스 2요. 요거라면 마이너스 1이고요. 얘였으면 마이너스 5분의 3이었겠죠? 얘였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3이었겠네요. 됐지? 다시 x, y에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은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값을 말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가장 큰 값 누구예요? 마이너스 5분의 3. 됐죠? 마이너스 3이 가장 작은 수입니다. 최소입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됐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이 정도? 그냥 당연한 거를 뭐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당연하듯이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들으면서 아이 그럼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된 겁니다. 은하 괜찮니? 오늘 많이 힘드니? 네. 그리고 수행평가 준비 잘들 하고 계시죠? 네. 영상도 꼭 보시고 네, 영상 찍어드린 분들 좀 보시고 자, 본고는 그거 써야 되는 거 잘 쓰고 있어요? 오늘 그거 뭐 골라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진로랑 막 이거? 어. 아 그래요? 그래 천천히 하세요. 아유 6월 셋째 주면은 어우 방학하기 전에 하네. 자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수 x, y에 대하여 20xy 곱한값을 20xy 값을 구해주세요. 보면서 느끼는 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었다. 합차 공식 보였다. 그럼 일단 합차 공식 보인 친구는 최소한 중학교 과정은 공부했던 친구인 거죠. 축하합니다. 중학교 어디? 자, 갑니다. x 빼기 y, x 플러스 y는 6이구나. 여기까지 바꾸고 나면 또 보일 겁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언급하지 않아도 보자마자 느끼는 게 있을 거야. 현우야 느껴? 느껴요? 뭘 느껴요? 뭘 느껴? 뭘 느껴요? 슬슬 잘 준비하지 이거. 뭘 느껴? 빨리 말해. 예. x 더하기 y, x 더하기 y, x 더하기 y가 다 보이네. 자, 여러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첫 번째 치환하겠습니다. x 더하기 y라는 값을 편의상 a라고 합시다. 그럼 저기 x 빼기 y도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그럼 b라고 하지 뭐. 아하, 됐죠? b라고 하지 뭐 그럼. 그럼 문제에서 준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 b가 6이고요.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이 0입니다. 그럼 뭐야 이거 연립방정식? 연립하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두 번째 식. 이거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오겠죠. a 빼기 3하고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잖아. 그러면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일 거야. 자, a가 3이라면 b는 몇일까? 2겠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몇일까? 마이너스 6이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안 끝났어요. 왜? a가 뭐였어요? x 플러스 y였죠. 그럼 다시 x 플러스 y가 3이고 b가 누구였어? x 빼기 y였잖아. 얘가 2일 때 다시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고 x 빼기 y가 마이너스 6일 때를 봐야 되는 거잖아. 치환했으면 돌려놔야지 다시. 자, 정리합시다. 둘이 더하면 2x가 5네요. x는 2분의 5. 됐죠? 그럼 y는 몇인 겁니까? 2분의 1이네요. 두 번째, 둘이 더합니다. 2x가 마이너스 7. x는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7. 됐죠? 그럼 y는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5. 됐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한 게 뭐였어요? 양수 xy라고 했어요. 잠깐만. 아, 얘는 음수네. 그럼 얘 아니죠? 그럼 누구야? 요거구나. 그래서 x가 2분의 5, y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결론 20에 x, y를 곱한 값 됐습니까? 몇입니까? 25가 되겠네요. 해서 답입니다. 다시 정리해 주세요. 자, 문제 보면서 치환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잘했습니다. 치환했던 값은 다시 돌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값으로 다시 바꿔놓으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이야기. 자, 그러면 밑에 있는 38번 문제도 봅니다. 자, 바로 가요. 연립방정식인데 실근을 갖는데요. 자, 문제 보면서 생각 좀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연립해야 될까? 항상 마지막 결론은 그거야. 연립방정식의 목표가 뭐냐? 문자 소거하는 겁니다. 문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 자, 연립방정식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보여요? 보여요? 네. 은하 보여요? 뭐가 보여요? 쟤도 얼굴 보는 타입이구나. 네. 자, 838번 문제 보시면 사실 위에 있는 37번 문제를 풀고 나면 얘가 보여. 위에서 a, x, y 더한 거를 치환하고 뺀 거 치환했네. 그럼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x 빼기 2, y 빼기 2. 이거 여러분들 전개했을 때 나오는 과정을 충분히 암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게? x, y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더하기 4는 k 플러스 1 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내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딱 전개하는 그 순간 보인다고. 어머, xy 계속 곱한 거 보이네? x 플러스 y x랑 y 더한 거 보이네? 곱한 거 계속 반복되고 더한 것도 계속 반복되니까 뭐 하자? 치환하자. 해서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고 치환하면 문제에서 준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a 더하기 b가 k고요. b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k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예요. 됐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정리해 봅니다. 둘이 뭐 할까요? 자, 연립의 목표는 결론 뭐였다? 문자? 소거입니다. 그럼 둘이 뭐 할래요? 빼자. 빼자. 됐음? 아, 둘이 빼자. 그럼 둘이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 b 없어지죠? 그럼 여기는 3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3a는 몇이었다? 3이었다. 그럼 a가 몇이었다? 1이었다. 됐죠? a가 1인 거 알았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선생님, a가 1인 거 알았으니까 b가 누군지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a, b, c 문자가 3개 있잖아. 우리가 우연히 a 값은 찾아냈지만 b하고 c 값을 구하기에는 주어진 조건이 너무 없어. 문자의 수와 주어진 식, 등식의 수가 일치해야 우리는 이 문자 값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 한다? 여기까지 네가 구할 수 있는 거다. a가 1인 것까지. 그래도 우겨넣어 볼게요. a가 1이라고 하면 b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니? a가 1이면 b는 뭔 거야? k-1인 거죠. 네가 아는 건 여기까지라고. 그러면 다시 갑니다. 두 번째. x 플러스 y 얘가 1이고 x, y, b죠? 얘가 k 빼기 1일 때. 됐음? 됐음? 이 상황이네요. 자, 이때 다음 실근을 만족하는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다시요. 우리 아이고, 어디 갔어?
자, 문제에서 준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요거야. 따라와. 따라왔어? 자, 끝까지 연립방 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식에서 문자 소거하죠. y를 지금부터 1-x라고 바꿀게. 그래서 뭐 해줘?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 1-x를 곱하면 k-1 됐죠?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는 k-1 넘겨서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빼기 1은 0 됐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연립 방정식의 근인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 연립 방정식이 근을 갖고 있어야 된다며. 맞아? 그럼 다음 2차 방정식 근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그럼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보셔야 되겠네. 해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4k 넘어가요. 여기 플러스 4입니다. 그럼 5가 되겠죠? 그럼 k는 누가 와요?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오면 되겠네요. 해서 실수 k의 최대값은요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40번입니다. 자, 40번 문제 보시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했죠. 역시 마찬가지. 자, 지금 했던 문제들을 봤던 친구라면 쌤 화면이 안 보여요. 안심이 되고 위안이 돼요. 자, 840번 문제 보시면 지금 했던 문제들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 왜 그러냐면 자 봐봐. xy 더한 거 보여. xy 곱한 게 보여. 보여? 밑에서도 보여? 밑에서도 보여? 요거 2로 묶으면 xy 더한 거 보이잖아. 곱한 거 보이잖아. 그럼 빠르게 가자고. 첫 번째. x 더하기 y를 지금부터 a라고 하고 xy 곱한 걸 b라고 하자고. 그럼 문제에서 준식이 이렇게 되겠죠? a 빼기 b는 마이너스 1. 2a 빼기 3b는 마이너스 8.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 b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연립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문자 소거합시다. 첫 번째 주어진 식에다가 내가 2를 곱해서 그대로 쓴 다음 이 둘이 뭐해? 뺄게. 그럼 a 없어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겠죠? b가 6이구나. 자, b가 6입니다. 그럼 a는 몇인 거니? 5겠네요. 됐죠?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됐습니까? 끝. 자, 그럼 A값, B값 알았어요? 그럼 그 말의 의미는 X 플러스 Y가 A값 5였고 XY가 B값 6이었습니다. 라는 거네요. 됐지요? 자, 그리고 나서 나 그럼 X값, Y값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얘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거 넘겨서 Y는 5-X잖아. 대입해. 문제 풀어. 문자 줄이면 되지 뭐. 됐죠? 됐을까요? 자, 첫 번째 방법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방법. y 넘겨버려. x를 넘겨버려. 그럼 y는 5-x랑 같은 거야. 그럼 뭐 해줘? 대입해 여기다가. 그럼 쓰겠죠? x 5 빼기 x는 6. 전개해서 넘어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x-2, x-3은 0. 그래서 x는 2 또는 3이 될 거고 x가 2면 그때 y는 3. x가 3이면 그때 y는 2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 됐어요? 그냥 뭐 한 거야? 문자 소거한 거야. 뭐 특별한 고민하기 싫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준 정보가 요겁니다.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됐죠? 다시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알고 있을 때 도대체 이 두 수가 누군데? 라는 표현인 거야. 다시 써보겠습니다.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알고 있는 상황. 자, 이때 여러분들 두 수의 합이 5였고요. 곱이 6이었습니다. 해서 단어 하나 바꿉니다. 두 수에서 수 대신 내가 단어 하나 바꿀게. 두 근의 합이 5이고 두 근의 곱이 6인 2차 방정식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볼게. 됐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근과 교수의 관계. 됐을까요? 그럼 2차 방정식 만들어 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 다음을 만족하는 두 근. t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x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문제에서 xy 문자를 썼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인 거잖아. 됐어? 왜? 두 근의 합 5, 두 근의 곱 6인 2차 방정식이니까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문제에서 물어본 x와 y였습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옆에 있죠. 같은 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x가 2면 y는 3일 거고 x가 3이면 y는 2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근이 2하고 3인데 누가 x고 누가 y인지 모르니까. 됐습니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여기 840번 두 쌍의 답을 구해 봤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자, 갑니다. 41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 xy에서 x 빼기 y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자, 다시 봅니다. 여기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xy 곱한 거는 마이너스 12.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깐만, 내가 문자를 소거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씩 넘겨서 대입해갖고 문자 줄여야 될 텐데, 그럼 양변에 뭐 x를 나눈 다음 y 대신 딱 넣어버리면 아유 분수가 나오는데 아우 쉽지 않아. 됐죠?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받아들일까요? 다시 문자를 소거해야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안 써?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이게 안 보인다고 말하는 친구는 공부 안 한 거야. 100% 안 한 거야.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뭐가 보여야 되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빼기 y의 완전 제곱 플러스 2xy랑 같은 거잖아. 아, 갑자기 x 빼기 y라고 왜 말하는 거야? x 빼기 y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보여야지. 나 x 빼기 y는 좀 싫은데? 그래? 그럼 너의 취향에 맞게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아, 뭘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해.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갑니다. 얘가 몇이다? 25였다. 그럼 다시 x 빼기 y의 완전 제곱은 25에서 2xy를 뺀 값을 풀면 되는 거네. 그럼 xy 곱한 게 몇이에요? 마이너스 10이라고 줬잖아. 그럼 얘는 25에서 플러스 24가 되겠죠? 몇입니까? 49요. 그럼 x 빼기 y의 제곱이 49래. 그럼 x 빼기 y는 누군 거야? 풀마 7. 이 중에 큰 애가 누구? 7 답입니다. 됐어요? 이거 뒤에 정답 해설 보셨으면 아마 돌아갔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아니 앞에서 지금까지 했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 나왔어. 변형공식. 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나왔어. 변형공식. 앞에서 했던 것들이 다 있는데 왜 안 써?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몇 개 안 남았죠? 3, 5, 6번 남았습니다. 3, 5, 6. 자, 일단 3번 예상했고요. 5, 6 두 개 다
해줄게. 해줘야지 나중에 포스트잇 다 또 정리하니까요. 네, 해드릴게요. 자, 843번입니다.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x, y에 대한 연립 방정식입니다. 실수인 근 x, y를 갖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이 실수인 근을 갖는데요. 실근을 갖는데요. 됐죠? 다시 너 이거 연립 방정식 풀면 실근 갖는다? 라는 말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 올 수 있는 a의 최소값을 구해볼래? 라고 말한 거죠. 자, 문제 보면서 또 느끼셔야 돼. 느꼈죠? 느꼈어요? 느끼지 않았어요? 저기 누구야? 우진? 맞죠? 우진? 뭐 느꼈어요? 우진이 뭐 느꼈니? 맞아요. 느껴야죠. 방금 거랑 똑같지. 뭐야? 곱셈공식 변형. 아니 봐봐. 더한 거 나왔고 제곱 나왔잖아. 맞아? 제곱이랑 더한 거 나오면 우리 곱한 거 말할 수 있잖아. 안 그럼? 어떻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에서 2xy 빼면 되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2a제곱 더하기 a 빼기 4는 4a제곱 빼기 2xy인데요?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잠깐만 양변에 2를 일단 다 나눕시다. 그럼 다시 a제곱 더하기 a 빼기 4는 2a제곱 빼기 xy랑 같고 요 둘의 위치를 바꿔버릴게요. 얘하고 얘 이 둘의 위치를 바꿔버립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y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이걸 알고 있는 거야. 더한 것도 알고 있고 곱한 것도 알고 있고 제곱 더한 것도 알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둘이 더한 게 뭐였더라? 2a였지? 맞아? 2a였죠? 그럼 얘를 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하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아저씨가 잘 들어봐요.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 됐습니까?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알고 있음.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바꾼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라고. 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x와 y라고 하겠다고. 됐습니까? 됐어요? 따라와. 괜찮아? 따라왔어요? 해석 잘 따라와야 돼, 시훈아. 괜찮아? 그러면 자, 갑니다. 2차 방정식을 세워봐야지.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a제곱 빼기 a 플러스 4는 0.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이 누구다? x와 y다. 됐습니까?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 두 근의 합 2a. 두 근의 곱 a제곱 빼기 a 플러스 4.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이 xy가 뭐여야 돼? 실수여야 하죠. 맞니?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t로 주어진 다음 2차 방정식이 실수인 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럼 뭘 봐야 되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짝수공식 갑니다. 절반의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리해 주시면 a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죠. a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오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4가 되겠네요. 마무리해 주세요. 자, 잘 활용해 보자. 빗변의 길이가 15m인 직각삼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습니다. 적당히. 자, 두 변의 길이를 1m씩 줄여서 직각삼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면 처음 꽃밭 넓이보다 10m 제곱 줄어든다.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구해라. 아, 말이 어렵다.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일단 누군지 몰라. 요 길이 뭐라고 할래? A! 여기는 B라고 합시다.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변의 길이를 각각 1m만큼 줄였더니 처음 넓이보다 10만큼 줄었다고 했거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처음 넓이가 필요할 거야. 처음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되겠죠? 2분의 AB. 됐죠? 근데 문제는 뭐 했냐면 이게 원래 A였는데 줄였죠. A 빼기 1로. 됐죠? B도 뭐 한 거야? 줄였죠. B 빼기 1로.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빗변의 길이가 15m인 직각삼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었는데 이거 줄였대. 직각을 낀 두 변 길이를 각각 1씩 줄였대요. 그러면 줄어든 바뀐 넓이죠. 넓이는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하면 2분의 A 빼기 1, B 빼기 1로 바뀌었을 겁니다. 됐죠? 넓이만 보면 되니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10만큼 줄었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10을 더하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다. 해서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됐죠? 다시 처음에 했던 넓이와 바뀐 넓이를 비교했을 때 이 바뀐 넓이에 10을 더하면 처음이랑 같을 거야. 왜? 처음보다 10만큼 줄었으니까. 됐죠? 해서 우리는 첫 번째 A, B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관계식 하나 더 있어야 될 텐데 뭐 있을까요?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몇입니까? 225요. 15제곱이죠. 끝.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는 거죠. 자, 연립하기 전에 일단 천천히 식정리 좀 해드릴게요. 여기 봤더니 분모가 다 2가 있네. 2를 곱해야지. 그럼 이렇게 됩니다. A, B는 A 빼기 1, B 빼기 1 더하기 20. 오른쪽 전개해봐야지.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1 되겠죠? 그럼 AB 없어지네요. 맞아요. A 더하기 B가 21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25인 겁니다. 됐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입해서 연립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제곱 더한 거야? 225는 둘이 더한 거의 완전 제곱에서 둘이 곱해서 2배를 뺀 값이랑 같은 거잖아. 맞아? 21의 제곱은 몇입니까? 400. 441. 됐죠? 그럼 2AB는 441에서 225를 뺀 값. 그럼 6이랑 숫자가 커. 216. 와우. 216. 그럼 AB가 몇이었다? 108이었다. 그럼 둘이 더해서 21 곱해서 108. 두 수의 합이 21. 두 수의 곱이 108. 방정식으로 바꾸면 두 근의 합이 21. 두 근의 곱이 108인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각각 A, B라고 하자라는 말이었겠네. 자,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참고로 얘 9하고 12죠? 됐죠? x-9, x-12는 0이니까요. 두 근이 누굽니까? 9 또는 12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답은 이렇게 써야 돼. A가 9이고 B가 12이거나 A가 12이고 B가 9인 직각 삼각형이었겠습니다. 해서 두 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9하고 10입니다. 답이에요. 됐을까요? 녹화 안 했네. 마지막 문제. 그래서 자, 마지막 문제 녹화를 안 했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녹화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자,
풀어보자. 양변에 뭐 하면 돼? A 나누면 X의 범위 나오잖아. 끝났지? 근데 문제는 A가 양수니 음수니? 몰라. 그러니까 뭐해? 첫 번째. A가 양수였다면 X는 양변에 A 나눠서 2보다 큰 게 답입니다. 두 번째.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X는 2보다 작은 게 답입니다. 그럼 세 번째. 야, A가 0이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면 일단 쓰세요. 0 곱하기 X가 2A보다 큰 범위를 찾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A가 0이라고 했어? 잠깐만. 그럼 선생님 여기 2A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0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X에 누구 넣어야 0보다 큰 애 나와? 없음. 해가 없습니다. 됐죠? 아,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0 넣고 얘기해야지. 받아들일까요? 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개를 다 말해야 부등식의 해를 제대로 말했음 이라고 보는 거야. 하나만 말하시면 안 돼.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 870번입니다. 보면서 당황스럽죠? 그 이유는 X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어. 그럼 뭐 하냐? 일단 첫 번째 정리부터 해. 자, 2x 왼쪽으로 3은 오른쪽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a 빼기 2x가 마3보다 큼. 됐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a 빼기 2가 0보다 크면 다시 a가 2보다 크다면 양변에 a 빼기 나눌게요. 양수를 나눴네. 그럼 x는 뭐가 돼? a-2분의 마3보다 큰 값. 됐죠? 두 번째 a-2가 0보다 작으면 다시 말해서 a가 2보다 작은 애가 오면 어떻게 되니? 양변에 a 빼기 나누면 x의 범위는요. a-2분의 마3보다 작다가 되겠죠? 부등방향 반대. 음수니까. 됐죠? 그럼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자, 위에다 쓸게요. 세 번째. a-2가 0이라면 다시 말해서 a가 2라면 자, 일단 쓰는 거야. 0 곱하기 x가 마3보다 클 때를 찾는 거죠. 자, x에 누구 넣어야 마3보다 큰 수 나옵니까? 에이, 아무나 다 오네요. 모든 실수가 다 답이 됩니다. 됐죠? 됐습니까? 누굴 넣어도 다 0이니까 마3보다 큰 거 맞잖아. 라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입니다. 다시 익숙해져서 잠이 오나 봐. 응? 그건 아니고. 자, 연립부등식입니다. 877번 문제 봐주세요. 자, 부등식 두 개 써 있고요. 연립하는 거죠. 자, 천천히 합니다. 그리고 수직선을 그려볼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5x 넘겨.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첫 번째 부등식을 정리한 x의 범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5죠. 그럼 x는 5보다 작다가 두 번째 부등식을 푼 x의 범위입니다. 그럼 뭐 하냐면 이때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그리고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수직선 그리세요. 자, 첫 번째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나왔죠? 1층으로 깝니다. 1층 이렇게요. 이게 첫 번째 부등식 범위. 두 번째 5보다 작은 애가 나왔죠? 2층에다 깝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연립부등식에는 뭐야? 1층과 2층이 모두 있는 범위를 말해주시면 돼. 그래서 결론 x에 누가 오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애들이 오겠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1층 그리고 2층 그리고 그 다음 공통된 부분을 말하면 그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돼. 됐을까요? 네? 뭐가요? 마지막에 그러네. 왜 마이너스로 썼지? 그냥 1이죠. 미안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오른쪽 가시면 자, 131페이지입니다. 자, 882번 문제를 볼게요. 아니, 이렇게 나온 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 라고 물어보신다면 3x 빼기 4가 x 더하기 1보다 작은데 x 더하기 1이 4x 빼기 5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2개, 뒤에 2개. 끊어서 보세요. 자, 갑니다. 앞에 2개. 3x 빼기 4가 x 더하기 1보다 작은 범위에 있고 x 더하기 1이 4x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거예요. 끝. 보여나? 됐죠? 자, 넘어갑니다. 첫 번째 거 정리해 볼게요. 2x 넘어가면 5가 되겠죠? x는 2분의 5보다 작은 애들. 두 번째입니다. x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3x 5가 넘어가면요 6이 되겠죠? 그럼 x는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자, 1층 2층. 그럼 뭐 하면 돼? 수직선에 1층 2층 그린 다음에 둘 다 칠해진 거 말해주시면 돼요. 자, 2분의 5보다 작은 애들이 1층. 됐죠? 그 다음 2층은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2층.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x값은요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은 애들. 끝. 됐을까요? 됐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정리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으로 가볼게요. 888입니다. 888입니다. 888. 자, 우측에 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상황. 그럼 연립부등식 연립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별거 없죠? 넘어가세요. x가 마 3보다 작음. 두 번째 2 넘어갑니다. 4x가 마이너스 12보다 큼. 그러니까 x는 누구? 마 3보다 작음. 됐죠? 자, 수직선에 긋습니다. 1층. 뭐가 1층이었어요? 마 3보다 작은 게 1층이었죠? 2층. 뭐가 1층이었어요? 마 3보다 큰 게 2층이었죠? 공통된 부분 있음? 있음? 있어요? 선생님 마3이요. 자, 마3 첫 번째 거에 마3 있어요? 두 번째 거에 마3 있어요? 그럼 공통된 게 있어? 없네. 그럼 뭐야? 해가 없음. 해가 없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끝났다고. 받아들일까요? 자, 넘어가세요. 890번 밑에 있습니다.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 연립부등식 풀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식부터요. 전개하면 2x 플러스 6이 3x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네. 넘어갑니다. x고요. 넘어가면 8이 되겠죠? 1층. x는 8보다 작거나 같음. 두 번째입니다. 일단 분수로 나왔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 먼저 할게요. 6x 빼기 1 되겠죠? 그 다음 6x죠. 넘어가면 x. 마이너스 6 넘어가면 8이 되겠네요. 2층. 그럼 수직선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1층은요. 8보다 작거나 같은 게 1층. 그 다음 2층은요. 8보다 크거나 같은 게 2층. 됐죠? 공통된 부분 있습니까? 네. 누굽니까? x는 8. 요거밖에 없죠? 답입니다. 그래서 부등식 문제를 푸는데 지금처럼 하나의 값만을 근으로 갖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수직선 잘 그리시고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 132페이지에 문장을 부등식으로 쓰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894번만 읽고 나서 이야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 개에 400원인 초콜릿을 X개 사려고 하는데 총 금액이 4,000원 이상 6,000원 이하가 되고 싶음. 잠깐만요. 한 개가 400원인 초콜릿을 몇 개 사? X개 사. 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 400 곱하기 X죠? 이 값이 4,000원 이상 6,000원 이하.
됐죠? 양변에 400까지 나누면 어우 됐네요. 끝났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 좋습니다. 요 정도만 일단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측에 가보시면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절대값 얘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따라오세요. 자, 절대값 무슨 뜻? 무슨 뜻? 절대값.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개념이 절대값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절대값 3이라고 하면 수직선상에서 원점 0으로부터 3까지 떨어진 이 거리가 몇일까? 라는 질문인 거야. 몇이에요? 3입니다. 마찬가지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까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몇인 거예요? 라는 질문이야. 그래서 우린 뭐라고 말하는 거야? 3이라고 말하는 거야.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수의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절대값이 항상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두 번째 절대값 x가 5예요 라는 말은 무슨 뜻?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x라는 값까지 떨어진 거리가 몇이었다? 5였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5만큼 갔으면 누가 되는 거야? 플러스 5. 왼쪽으로 5만큼 갔으면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그래서 결론 x는 누구예요? 풀마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패턴이야. 됐음?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물어봐요. 보였나?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3보다 어떻다? 작다는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최대한 멀리 3까지 떨어진 것과 왼쪽으로 최대한 3까지 떨어졌을 때 얘보다 거리가 짧다는 얘기죠. 그럼 x는 어디에 있어? 마3이랑 플러스 3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됐음? 두 번째, 만약 절대값 x가 4보다 커요 라고 말하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4만큼 떨어진 값은 4가 되겠지? 얘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x에 올 수 있는 값은 4보다 더 큰 수가 올 수 있겠죠. 아니면 왼쪽으로 4칸보다 더 멀리 떨어졌을 수도 있지.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더 작은 애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받아들여? 그래서 절대값 x가 어떤 수보다 작다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얘기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 값으로 나옵니다. 됐음?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수보단 더 크고 음수보단 더 작은 값으로 나옵니다. 됐어요? 이게 절대값을 푸는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 됐어요? 두 번째, 여기서 안 끝나요.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부등식,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거야. 그래서 그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이거죠. 자, 기본 아이디어는 요겁니다. 절대값 x는 그냥 x로 쓰거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쓰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양수의 절대값 씌우면 그냥 이 값을 그대로 말해주면 돼. 하지만 음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우리는 얘를 음수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말해야 되죠. 이유는요, 거리의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쓸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왔을 땐 그냥 쓸 거고, 부호가 반대로 바뀔 때는 x가 0보다 작은 음수였을 때, 그때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말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냐면 이렇게 적용해요. 자, 예를 들어 절대값 x 플러스 3 더하기 5x가 7이랑 같음.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 항을 보면서 얘기해야 돼. 자, 첫 번째. 만약 여기 있는 x 더하기 3이 양수였으면 그냥 써도 될 거야. 음수였으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썼겠지. 그러면 우린 이 절대값이 포함된 다음 식이 0이 될 때 x를 기점으로 얘기할 겁니다. 왜요? 0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냥 쓰고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꾸거든. 해서 0 만드는 x값 몇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긋죠. 그래서 x가 마3보다 작은 애가 온다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00이 온다면 이거 대입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돼. 그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달고 x 더하기 3을 쓸 거고, 뒤에 있는 5x는 그대로 쓰겠죠? 그거 7 나오도록 하는 x값을 한번 찾아볼게. 정리합니다. 4x가 될 거고요. 넘어가면 4가 되겠죠? 10이 되겠죠? 들어. 그럼 x는 몇이었다? 2분의 5였다. 됐죠? 이때 여러분들은 말해야 됩니다. 마3보다 작은 수 중에 2분의 5가 있어요? 아니요. 그럼 얘는 뭐야? 알맞은 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됐죠? 마찬가지.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더 크거나 같은 수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마3보다 큰 수 0이나 2나 7 혹은 10 같은 숫자를 대입하면 어차피 절대값이 있든 없든 양수니까 그대로 쓰겠죠? 그럼 나도 마찬가지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요, 6x가 4와 같음. x는요, 3분의 2가 되겠네. 자, 참고로 3분의 2는 마3보다 큰 수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다음 범위에 있는 알맞은 x값 누구? 3분의 2가 다음 방정식의 답이겠네요. 하고 마무리함. 됐죠? 이게 옆에서 배웠던, 전에 배웠던 방정식이 포함된 절대값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등식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참고로 부등식을 말할 때는 이렇게 바로 직역하는 과정과 십자가로 구간을 나눠서 푸는 두 가지 방법을 계속 병행할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고 십자가 그는 상황이 있으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옆에 있는 132페이지의 유형 6번 몇 가지를 또 보겠습니다. 아시는 내용? 아시는 내용? 우진? 아는 내용? 자, 이제 일어나야지. 자, 네. 견드네요. 네. 은하 춥니? 은하, 좋아요. 자, 사랑아, 괜찮아? 어디 아파? 899번입니다. 자, 잤잖아. 자, 899번 문제 보세요. 절대값 x 빼기 3이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쟀더니 3보다 더 멀리 떨어졌대. 3보다 더 멀리 떨어졌대. 그 말은 오른쪽으로 3보다 더 멀리 갔으면 x 빼기 3이 플러스 3보다 더 큰 수라는 얘기겠죠? 아니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3보다 더 멀리 떨어졌으면 x 빼기 3이 마3보다 더 작거나 같다는 말이겠죠?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다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왼쪽으로 3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이 빗금친 곳에 x 빼기 3이 위치한다고. 받아들입니까? 그럼 결론. x는 어떤 애? 6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거나 넘어가죠?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겠네요. 끝. 됐을까요? 왜? 아, 이쪽도 되고 아니면 이쪽도 되는 거니까 이해 또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901번. 이번에 보세요. 절대값 x가 1하고 4 사이에 있어요 라는 말은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쟀더니 1하고 4 사이에 있대. 자, 그 말은요. 원점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1만큼 떨어진 값과 오른쪽으로 4만큼 떨어진 값 사이 어딘가에 x가 있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1만큼 떨어진 값보다 4 떨어진 값 요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겠죠. 누가? x가. 그럼 x는 누굽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수이거나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오면 되겠네.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1하고 4 사이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해서 여기 있는 유형 6번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절대값의 기본 정의와 개념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오셔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어렵죠? 괜찮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본격적인 유형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2번입니다. 뚜둠. 자, 902번 문제 보세요. 자, 실수 A, B, C, D가 있고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C하고 B 빼기 C 비교했을 때 A 빼기 C가 더 크대. 맞아 틀려? 양변에 뭐 한 거야? C를 뺀 거죠. 어차피 큰 놈에서 똑같이 뺐으니까 큰 놈은 계속 클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A가 B보다 더 큰데 자, C라는 애가 있습니다. 0보다 어떤 애? 작은 애를 지금 뭐 한 거예요? 나눈 거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됐죠? 세 번째입니다. A가 B보다 더 큰데 B는 0보다 커요. C가 D보다 큰데 D도 0보다 커요. 그럼 다시 말하면 A, B, C, D는 모두 0보다 큰 수들이네요. 이때 우리가 아는 건 A가 B보다 큰 수라는 거. 이때 내가 아는 건 C가 D보다 큰 수라는 거죠. 자, 다음 부등식 성립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분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똑같은 값들을 곱할 겁니다. 자, 누구 곱할 거냐? CD를 곱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C 양수죠. D 양수죠. 그럼 CD도 양수죠. 맞아? 그럼 양변에 양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왼쪽 봅니다. CD 곱하면 D 약분해서 AC가 되죠. 오른쪽 봅니다. CD 곱하면 C 약분돼서 BD가 되죠.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클 때 AC를 곱한 값과 BD를 곱한 값을 비교해 보면 왼쪽이 더 클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유는요? 저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것들 배웠겠어요. AC죠. AC죠. 큰 거 2개 곱했지. BD죠. 작은 거 2개 곱했지. 큰 거 둘이 곱한 거랑 작은 거 둘이 곱한 게 있어요. 누가 더 클까요? 몰라요. 그래서 네,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다네요. 됐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습니다. 됐을까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905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의 해가 나왔습니다. x는 2보다 작다고 했네요. 자, 부등식의 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3x 넘어갈게요. a-3x. 자, 마이너스 8 넘어갑니다. 플러스 4보다 작음. 여기까지가 첫 번째. 괜찮아요? 일어나서 개기름? 네, 네. 양변에 뭐 해야 될까? a 빼기 3을 나눠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양변에 내가 a 빼기 3을 나눌 거야. 그럼 왼쪽은 x만 남아. 오른쪽은 a 빼기 3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죠.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될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될까? 그대로일까? 바뀔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부등식 풀잖아. 해는 이렇게 나온대. 이거 부등식 풀잖아. 그럼 x는요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온대. 됐음? 그럼 결론. 아 얘랑 얘가 같은 값인 거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이야기 첫 번째. a 빼기 3이 0보다 큰 수였구나. 맞아? 왜? 양변에 a 빼기 3을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잖아. 두 번째. a 빼기 3분의 4가 2겠구나. 됐습니까? 난 두 가지를 아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 4는 2a 빼기 6이랑 같은 거죠. 2a는 10, a는 몇이었다? 5였다. 3보다 큰 수 맞나요?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됐죠? 겨울에 했었죠, 이거. 겨울에 했었죠. 넘어갑시다. 908번입니다. 908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바르게 나타내 주세요. 1층, 2층 구별해서 이쁘게 써주세요. 라는 표현이네요. 자, 첫 번째 거부터 갈게요. 바로 갑니다. 4x가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12보다 크죠? x는 마3보다 큰 수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요 마이너스 x 넘어갈게요. 3x. 요거 1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자, 갑니다. 수직선에. 마3보다 큰 것들이 첫 번째 1층.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2층.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네요. 결론 x는 마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에요. 라고 말하면 답이겠죠? 자, 답 몇 번입니까? 3번 그림이네요. 됐죠? 해서 끝났습니다. 마찬가지 수직선 긋고서 색칠하는 연습을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많이 헷갈리고 틀려요. 자, 우측으로 넘어가셔서 914번입니다. 그래, 유형 6번까지만 딱 하자. 연립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앞에 거 2개. 마3이 2x 더하기 1보다 작은 거야. 2x 더하기 1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넘어갈게요. 2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겁니다. 결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수. 두 번째 넘어갈게요. 2x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겠죠. 수직선 긋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1층.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2층. 그럼 둘 다 칠해지는 영역을 말해주시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호가 있고 없고는 수직선에서 색칠을 하냐 안 하냐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917번 우측입니다. 네? 몰라? 네. 자, 917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 볼 거예요. 이때 A, B 더한 값을 말해 볼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5x가 3x를 넘겨야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다. 2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라고 쓰는 게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1을 넘기고 4를 나누죠. x는 4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우리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줘? 수직선을 딱 긋고서 말하겠죠.
첫 번째 이야기 누구부터 나왔냐?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마이너스 2분의 a가 어디 있나? 몰라. 대충 이런 데 볼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야.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수직선의 범위다. 됐죠? 자, 두 번째. x는 4분의 마이너스 b 빼기 1보다 작아요. 이라고 했네. 그럼 여긴 얘는 또 어디 있어? 몰라. 뭐 이런 데 있다고 볼까? 그럼 얘는 4분의 마이너스 빼기 1. 얘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할 수 있음.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자 문제에서 준 그림 봐봐. 같은 그림이야? 아니죠? 그럼 같은 그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얘가 왼쪽에 오고 빨간색이 오른쪽에 와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구나. 아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그림인가 봐. 결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a랑 같은 값. a는 몇이에요? 4입니다. 마찬가지 4분의 마이너스 b 빼기 1이 1이랑 같은 값. 그럼 b는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됐을까요? 아닌가? 네. 그래서 a, b를 더한 값 말해줍시다. 끝. 됐죠? 수직선 긋고 그림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풀고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고요. 136페이지까지 앞에 있는 쌤곡의 1등급을 제외하고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수업 때 과제 안 돼 있는 분들은 남겨서 시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 갖고 오시고 아직 책 없으신 분들은 일단 제본 떠서 드리니까 그때까지는 프린트로 조금만 들고 다니시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관리 좀 해주세요. 자, 갑니다. 923번.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몇 개? 1개. 그럼 일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먼저 살펴봅시다. 두 번째 식부터 볼게요. 4x가 넘어가면 16이 되는 거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니? 4보다 작은 애들이라고 말하면 되죠. 자, 첫 번째 마이너스 5 넘기고 a 넘기면 4x가 a보다 크거나 같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x는 4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은 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4보다 작은 애들이라고 해서 하나 나왔습니다. 1층. 됐죠? 그 다음 얘가 중요하죠. 이거 4분의 a보다 크거나 같다가 2층인데 이게 문제네. 4분의 a보다 크거나 같다가 2층인데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볼게.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만족하는 자연수 x가 한 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 해 자체가 없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 하나 더. 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수는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어야 돼. 안 돼. 자연수가 한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여기 4보다 작은 자연수 누가 있어? 4보다 작은 자연수 누구 있니? 3 있잖아. 3. 그럼 3보다 작은 자연수 누구 있니? 2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봐봐. 지금처럼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야.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야. 안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있어야 될 거야. 안 그래? 그래야 공통된 부분에 누가 있어? 자연수 3이 하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맞습니까? 공복이에요. 사랑짱 공복이에요. 아니 정신도 없는 패드가 정신이 없는 정신이 이거 그냥 집에 가라는 시간이야. 이런 그림이 돼야 이 범위의 자연수는 3 하나밖에 없어요 가 될 거야. 해서 천천히 나눠서 봐. 어떻게 보냐? 첫 번째 빨리 봐. 첫 번째
4분의 a라는 놈은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문제에서 말한 자연수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일 거야. 여기서 왔다 갔다. 됐지? 그럼 3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 근데 이제 궁금한 거지. 만약 얘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봐봐. 2, 3 두 개 있는 거지. 그럼 돼, 안 돼? 아, 하나만 있으래매. 그럼 다시 4분의 a가 뿅 3이 되면 어떻게 될까? 3 있잖아. 색칠되니까 3 있잖아. 맞아? 그럼 자연수 몇 개? 한 개 맞네?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하냐? 사이값 범위부터 찾습니다. 얘는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돼. 그럼 이때 이 4분의 a가 3이 되면 색칠해 주세요. 이 범위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지. 그럼 자연수 있어 없어? 3 있잖아.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맞아? 그럼 얘는 3이 돼도 상관이 없겠네. 그래서 처음에 범위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양 끝값을 대입해 보면서 찾아줘야 돼. 그럼 결론 양변에 4를 나눌게요. 4를 곱합니다. a는요 8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오면 되겠죠. 자, 이 안에 있는 정수는 누구 있어요? 9, 10, 11, 12. 4개네요. 됐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유형 요거까지 잘 해결해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